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 금요일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후 4시 42분이고요. 지금 저는 스탁119의 임광묵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중국이 장중에 좀 하락 변동성 홍콩하고 더불어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오긴 했는데 대체로 미국, 일본, 한국까지는 소강 상태의 증시 흐름을 보였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래서 소강 상태라고 제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 관전 포인트로 한국 증시보다도 일단 미국과 일본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2, 3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그 FOMC 그리고 BOJ에서 중요한 거시 정책, 금리 관련된 정책이 나왔는데 공히 두 나라 공히 경제의 모습은 다르지만 두 나라 공히 두 가지 모습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주가가 고공주가에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현재 최대 악재는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주가로 인한 구매력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물가 2%.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2%까지 올라서 예의주시하는 거고요. 미국은 2%까지 내려야 되는데 내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공의 물가 2%에 대해서 어떤 이제 두 나라 모두 어떤 그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는 2, 3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발표된 당일날과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그 안도넬리의 성격으로 상승을 했었었고,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의 오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소강 상태. 오늘 한국도 보합권이었지만, 일본도 보합권에서, 어제 미국도 보합권에서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점차적으로 힘을 좀 잃어가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예상대로 좀 일본하고 미국이, 주가가, 상당폭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인 지금 현재의 악재는 미국과 일본의 올라버린 주가다라고 보는 이 관점이 적중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모습의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미국과 일본의 주가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미국과 일본에 관전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합권 소강 상태 증시니까요. 별도로 제가 수급 분석이나 차트 분석이나 어제 볼린저 밴즈 분석해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시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석은 오늘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또 조금 이제 시장에 민감한 국면, 올라가기 때문에 민감할 수도 있고 떨어지기 때문에 민감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그 민감한 국면에서는 제가 또 여러 가지 그 활용하는 그 기법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정도로 시장을 정리해드리고 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제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네고캠바이오, 사실은 네고캠바이오하고 기아라는 종목 있죠. 기아차하고 같이 두 종목을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기아차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아차는 간단하게만 우선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 대비 2023년 실적이 많이 좋았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도 남을 만큼
주가가 상승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대비 2023년 실적이 한 50% 이상 실적이 좋았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실적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한 50% 정도 올라야 되는데, 2022년 올라야 되는데, 이제 2022년도에 실적이 반영된 2023년도에 기아 주가가 보통 7만 원대였다면 2023년도를 반영하는 올해 2024년도 현재 주가가 15만 원을 넘어갔었어요. 15만 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조금 과도하게 올라갔다. 실적 대비로도 과도하게 올라갔고, 또 현대차 대비로도 과도하게 올라갔고,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보면 일단 기아차는 그 현대차 대비 PBR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기아차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아차는 현대차 대비 PBR이 높은 편. PBR이 높다란 얘기는 주가가 그 자산 가치 대비 그 고평가 상태다. 현대차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현대차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형보다 아우가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뭐 한 50조 정도 시총이 된다고 하면, 기아차가 거의 추격해서 뭐 한 47조, 8조 이 정도의 그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시총 차이로 봤을 때도 좀 오히려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더 오르는 게 맞다. 떨어지더라도 기아차가 많이 떨어지고 현대차가 조금 떨어지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기아차도 지금 고점 15만 원 대비로 해서는 지금 뭐 한 13만 원 됐나요? 그 정도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다. 하지만 차라리 기아차보다는 자동차를 본다면 현대차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주가 자체도 저평가돼 있고, 현대차는 밸류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총 2위 자리에 그 잠재적 경쟁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아보다는 현대차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더 낫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둘 다 같이 좀 많이 빠졌는데, 뭐 참고하세요. 어제 반도체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 실적이 좀 좋게 나온 반면에 자동차 수출 실적은 좀 안 좋았어요. 그 부분이 일단 단기적으로 안 좋고, 그리고 테슬라가 인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인도에서 이번에 관세라고 하죠. 관세 인하를 누리는 호재가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에는 그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그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지금 주가가 좀 오늘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기아차는 조정을 이미 충분히 받았고, 현대차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정도에는 한번 매수 고려해도 된다. 이렇게 조정이 안 나오고 현대차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차 뭐 25만 원 이런 가격에서는 굳이 살 것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2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만 매수 관점이다. 하지만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현대 기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근래 들어서 그 바이오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네요. 지난번에 JP 모건 컨퍼런스 관련해서 그 바이오를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고, 또 얼마 전에 그 HLB, 요즘 핫한 종목인 HLB 관련해서 바이오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고, 자, 오늘은 그 이제 문의를 주신 종목이 네고캠이니까, 네고캠 관점에서 이제 또 그 주변에 관련된 바이오를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고캠. 레고가 뭔지 아시죠? 레고 아실 테고, 케미칼, 화학 아실 테고. 그러니까 레고는 뭐 그 결합하는 거잖아요. 맞죠? 결합. 그리고 캠은 화학이니까, 이 회사는 뭐 화학을 어떤 결합을 해가지고 하는 바이오는 뭐 제약 바이오니까 그 제약 바이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보다, 이런 그 사명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라면은 센스가 있는 분이겠죠. 어떤 결합과 그 화학 이거를 사용한 그 제약 바이오를 지향하는 회사다. 이 정도로 이제 그 레고캠 회사 이름이 조금 독특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여담이긴 한데 이 레고캠 바이오가 그 레고 회사 있죠? 레고 그 이렇게 블록 이렇게 그, 그 블록 만드는 그 레고 회사하고 그 사명 브랜드 때문에, 사명 이름 때문에 그 분쟁이 있었어요. 그 해결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분쟁이 왜 자기들 그 네고라는 이름을 쓰냐 해가지고 그 이의가 들어와서 그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담으로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 회사가 이제 그 지향하고 있는 그 제약 바이오는 일단 항암이에요. 항암인데, 자, 항암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항암하고 그 항암하고 이제 그 바이오 하면은 항암, 유전자, 어, 어,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가장 이렇게 그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그렇게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부문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거는 암 같은 게 난치병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는 희귀병, 치료제 개발. 이게 이제 그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많은 투자가 이런 회사들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주가도 현재 실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평가, 거품 논란에도 그런 고평가가 이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죠. 왜냐면은 우리 생명하고 관련이 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유전자 하나 더 넣어볼까요? 백신. 이 정도 세 가지로 이제 세 가지가 가장 그 중요한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항암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트렌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글로벌 제약사들은 요즘 이 항암을 백신과 결부된 항암제 개발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회사들이, 백신하면 여러분들 어디가 떠오르세요? 화이자 생각나시죠? 화이자. 그럼 뭐 모더나, 그리고 또 그 존슨앤존슨 있잖아요. 존슨앤존슨도 그 백신 개발했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이 그 백신을 잘하고 있으니까 백신 항암제 부분에 지금 투자라든지 연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트렌드겠죠.
트렌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도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 쪽으로는 좀 그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ADC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A는 엔티바디예요. 엔티바디. 한글로 쓸게요. 제가 엔티바디니까 항체란 뜻이겠죠. 엔티바디. D는 드럭이니까 약이죠. 약. 그리고 C는 컨줄레이트. 자, 이거는 결합이란 뜻이에요. 컨줄레이트는 결합이란 뜻인데, 그래서 뭐 한국말로 다시 써보면은 항체의학이라고 할까요? 의약, 결합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 ADC를 이용한 관련 항암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축이 있는데,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백신과 결부된 항암제라면은, 우리 한국은 지금 그 ADC와 관련된, 그러니까 보면 일단 항체하고 이 드럭, 약이죠. 항체하고 관련된 약하고 이 결합되는 이런 거를 ADC라고 하는 건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 제약사들, 예를 들어서 뭐 유한, 한미, 셀트, 그 다음에 저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이런 그 항암 쪽으로는 아니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니고, 이 세 회사, 그 다음에 레고캠, 그리고 이름도 어려운 여러 가지 아직은 상장이 안 돼 있는 비상장 바이오들이 이 ADC에 그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ADC가 뭔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저처럼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제 ADC가 뭐냐면은요, 이제 아까 여기 네고캠에서 케미칼 화학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항체 있죠, 항체는 그 정상세포하고 암세포 구별을 잘 해요. 암세포 구별을 잘 하는데, 그런데 이 항체만으로는 그 암세포를 다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암세포를 다 잡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구별은 잘하지만 암세포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암세포를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암에 걸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암에 분명히 걸리는 거 보면은 몸에 있는 면역이나 이 항체세포가 암을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잡지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화학제품, 케미칼을 사용하면은, 케미칼이라고 하면은 우리 화생방 생각해 보세요. 화생방 하면 다 죽잖아요. 케미칼을 뿌려버리면은 다 죽어요. 효과 좋다. 근데 문제가 뭐죠? 케미칼의 문제가요. 효과는 좋은데 암세포만 죽이지 않고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거예요.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항체의 장점을 살려주면서, 그리고 케미컬의 장점을 살려주면서, 그러니까 암세포만 구별을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상세포는 죽지 않겠죠? 그러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좋은 케미칼, 이런 것들의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컨줄레이트는 결합이니까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런 결합 기술을 가지고 컨줄레이트 기술을 가지고 물질 개발하고 또 이렇게 결합이 되게 하는 결합시키는 기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물질 개발하려고 하는 파이프라인, 물질 개발 파이프라인 이런 거. 그다음에 결합시키는 기술. 이거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랫폼. 결합 플랫폼, 시키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 지금 이제 이런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이 ADC 테마에 지금 편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고캠 바이오라는 거죠. 네고캠 바이오. 자, 그래서 일단은 네고캠 바이오는 그 제약 바이오의 그 항암 분야의 그 테마, 트렌드의 양축 중에 하나인 ADC 테마 종목에 들어가 있다. 네고캠 바이오가요. 그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4월 달에 이거 지난번에 HLB 얘기할 때 제가 한번 설명했었던 거예요. AACR. 여기에서 포스터 한다고 했잖아요. 포스터. 여기서 포스터 뭐냐면은 그 미국 학회, 그쵸? 어메리칸 애소시에이션 캔서 리서치. 그러니까 캔서 리서치는 암 연구 학회죠. 미국의 암 연구 학회에서 이 포스터를 게시도 하고 이제 그 발표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 같은 게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네고캠 바이오도 최근에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랐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지금 ADC라는 것이 네고캠이라는 그 회사 한 군데만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그 제약 바이오 국내외에 있는 여러 제약 바이오에서 이거 관련된 이제 연구나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지금 네고캠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그 한미약품 있죠? 한미약품. 제가 한미사이언스 최근에 지금 추천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죠. 한미약품은 지금 이 레고캠의 플랫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얀센 있죠? 미국의 얀센 그리고 아까 그 존슨앤존슨 J&J 존슨앤존슨 여기 이제 뭐 백신도 하지만 여기는 ADC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들에서 그 레고캠의 기술 이전 마일스톤 레고캠과 마일스톤 계약 체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법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제법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얼마 전에 발표가 난 건데 오리온 있죠. 오리온이 여기에 한 4,700억을 투자라기보다는 출자라고 해서 일대 주주로 들어왔어요. 들어옴 그리고 들어온 주가는 뭐 제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대략적으로 57,000원 정도에 주당 57,000원 정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7만 원대죠. 7만 원대 레고캠이요. 근데 이제 이 일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보다는 그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단기 차익을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레고캠 바이오의 ADC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번에 AACR 가가지고 또 발표를 잘 하면은 또 추가적인 이런 그 계약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가 레고캠의 그 좋은 측면에서의 현실입니다. 좋은 측면에서의 현실이고요. 자, 그러면 그 레고캠이 지금 현재 그 재무를 가지고 재무는 어떤지 한번 제가 점검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마침 어제 이제 감사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제 어제 감사 보고서니까 작년 12월 달까지 그 재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아까 오리온에서 출자한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 부분.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자산 부분은 일단 빼고 하나 보실까요? 여기 자산이 오히려 줄었죠. 여기 이게 전년도고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제출된 거, 2022년도에 그 재무고 이게 이제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의 재무인데 자산이 줄었잖아요. 여기 보면 자산이 줄었죠. 자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적자를 내고 있다 그 얘기죠. 적자를 냈기 때문에 자산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바이오에서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 매출을 보니까 재작년과 작년에도 한 340억 이렇게 매출을 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500이죠. 그러면은 지금 매출만 가지고는 1년 동안 이 회사의 직원 인건비도 나갈 수가 없고 연고에 들어간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을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은 연 700억 정도고 적자를 봤다. 여기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50억. 해가 더해가면서 적자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중간에 갑자기 잠깐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려면은 이 매출이 확 늘어나면 돼요. 매출이 확 늘어나면 되는데 이 매출이 확 늘어나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아직 신약 개발이 된 건 아니니까 시판이 돼가지고 지금 HLB가 리보세라닙 약 FDA 승인 얻어가지고 시판해 보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이제 임상 3상까지 통과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은 기술 이전 또는 마일스톤 계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시라든지 뉴스를 내보낼 때 뭐 계약금 뭐 2조 원 이런 식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보내면은 2조의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로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 보면은 매출 340억, 300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일스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1단계에 뭐 후보 물질을 1단계의 후보 물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 개발하면 얼마, 뭐 전임상 통과되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 2조 원 규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당장 2조 원이 아니라 이게 다 통과돼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뭐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다 되면은 2조 원 받기로 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액면 그대로 2조 원 뭐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현실은 몇백억.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뭐 450억, 700억 이제 적자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뭐 이제 뭐 지금처럼 뭐 300억, 400억 이 정도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앞으로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오리온에서 4,700억인가 출자 받았다고 했잖아요. 4,700억 가지고 뭐 이 정도 적자에도 한 4, 5년은 버틸 수 있잖아요. 버틸 수 있고 또 이런 회사들은 계속 전환사채 발행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버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회사가 당분간 못 버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위험은 없어요. 근데 버틸 수는 있고 또 지금 이제 아까 이 ADC가 이제 여기 이렇게 그 마일스톤 계약도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또 어느 정도의 그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만 이 2조 원 이런 매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이 내곡캠에 있어서 제일 그 제가 봤을 때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전임상은 그 임상 단계 전에 막 동물 임상 같은 거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전임상과 일상도 지금 제대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이 회사는요. 그래서 이 단계이기 때문에 어 좋은 분야 항암 ADC 분야를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전임상 1상 2단계이기 때문에 이상에서도 통과 안 되고 이러면 주가도 폭락하고 이런 일 제넥신 같은 회사에서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에서 지금은 전임상 1상이니까 그나마 버티는데 만약에 성과가 2상에서 실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주가 폭락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로서의 그 신뢰감을 지금은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면은 이상에서 효과 어느 정도 그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때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내곡캠에 대해서 그 HLB 같은 경우에는 뭐 3상 이렇게 통과가 됐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신약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출해가지고 이익까지 나고 있으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한 40조 정도 시가총액.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한 14조인가요? 14조인가 15조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시가총액. 지금 네고캠은 한 2조 정도, 2조 지금 2조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시가총액 2조. 2조고 이게 지금 주가로 따지면 뭐 7만 원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만 원대라는 주가가 뭐 그 뭐 비싼 주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고 관심 있게 볼 만한 주가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전임상, 일상 이후에 이제 1차적으로는 아까 여기 가가지고 이 AACL 가가지고 뭐 추가적인 그 기술 이전이나 마일스톤 계약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임상, 일상 단계에서도 또 몇백억씩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니까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4월 달에 이 AACR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계약 같은 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이 회사는 뭐 지금 주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주가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요. 근데 주가가 오히려 하락해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아까 아까 제가 여기 이거 말씀드렸었죠. 오리온이 5만 7천 원. 그쵸? 여기 출자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지금 7만 원대인데 뭐 5만 7천 원 이 가까이 해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추가 매수나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매수 기회로 한번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드리려다 보니까 좀 말도 좀 많아지고 말도 천천히 하게 되고 이래서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도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날씨가 흐리고 또 비가 오는 곳이 많을 거예요. 불금이고요. 막걸리하고 파전이 생각나는 저녁. 막걸리하고 파전이 생각나는 퇴근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혹시 빈대떡 신사 이런 노래를 틀어줄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제가 주말 중에 또 좋은 그 주제를 가지고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그 제3자 배경 유상증자 그리고 Q&A로 질문 들어온 걸 가지고 주말에 스페셜 방송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